부릅니다. 오늘 6월 28일입니다. 코스닥 지수가 하루 어제 전날이죠. ABL 바이오, 메지온, 또 오늘은 또 헬렉스미스. 그래서 이제 700선도 이탈을 했습니다. 이탈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일부 IT주들은 살아 있습니다만 바이오주들이 이제 극심하게 하락을 했고 장까지 이제 700선을 깨다 보니까 아마 상당히 좀 고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적어놨죠. 물론 이제 700선이란 포인트는 적긴 적었습니다만은 뭐 큰 요지는 이렇게 제가 위기의 코스닥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아닙니다. 충분하게 바이오와 아닌 것은 구별을 해야 됩니다. 지수 코스닥 지수 흐름인데 뭐 사실 700선인 어떻게 보면 5월달 저점이고 조금 크게 보면 일봉에서는 잘 안 잡힙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 일봉에서는 전저점 위치구나 이 정도만 잡을 수 있겠죠. 차트의 기본입니다. 근데 이제 주봉에서 보면 주봉에서도 뭐 거의 전저점 정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시그널이 잘 안 잡힙니다. 근데 월봉에서 보면 이 지금 자리가 보는 화면에서 파란 선이 60월선인데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만약에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장이 무너졌다. 작년 10월달처럼 장이 무너졌다 그러면은 사실 이런 포인트가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장이 무너진 건 아니죠. 제가 장이 무너진 건 아니죠 라고 이야기하는 결정적 근거는 코스피는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코스피 있는 것과 이게 무슨 상관이냐 할 수 있습니다만은 철저하게 분석을 할 수가 있죠. 결국 코스닥이 망가진 거는 바이오가 망가졌기 때문에 지수가 하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코스피는 전기전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시가총액 1위에 있고 한번 같이 좀 보면 코스피는 보면 여기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셀트리온, LG화학, 모비스, 신한주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바이오는 2개 정도 있습니다. 셀트리온하고 삼성바이오닉스. 근데 코스닥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1등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CJENM, 신라젠, 펄어비스, 헬렉스미스, 메디톡스, 휴젤, 셀트리온 제약. 지금 10위권 안에 하나, 둘, 셋, 넷, 5개가 바이오, 6개가 바이오입니다. 그리고 HLB가 오늘 하종을 맞아가지고 14위로 밀렸습니다만은 어제까지만 해도 7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닥은 보통 바이오장이다 그 이야기를 보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 지수를 구성할 때 시가총액 방식을 씁니다. 많이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이렇게 균등 분할 방식이 아니고 우리나라는 코스피가 이렇게 시가총액 방식을 사용을 해서 종합주가지수를 산정을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전기전자가 우리가 지금 이걸 땅 따먹기라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보는 화면에서 한 25% 이상이 전기전자 업종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안 빠지면 장은 안 빠지는구나, 지수는 안 빠지는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근데 코스닥은 아닙니다. 코스닥은 보면 제약업종이 지금 눈으로도 이쪽이 제약업종인데 거의 한 20-30%를 차지하죠. 그리고 이제 제약이라고 구성이 안 됐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HLB 같은 경우는 원래는 제약이 아닙니다. 원래는 GRP라고 해서 파이프 만드는 회사죠. 그래서 운송 장비로 잡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봤던 바이로메드 헬릭스미스는 또 기타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여기에서는 지금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 실제적으로는 한 30-40%가 제약 바이오와 연동된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지수 관점에서 하나씩 보도록 하죠. 여기 이 종목들을 하나씩 보도록 하죠.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하나씩 잘 보면 7위에 있던 ABL 바이오는 이제 밖으로 빠졌습니다. ABL이 아니죠. HLB죠. 점 하한가를 갔습니다.
그럼 저 이상 여기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전전긍긍 하실 수밖에 없는데, 주가가 대략 2,000에서 출발한 거죠. 예, 대략 70배가 났는데, 어쨌든 간에 모든 거를 차치하고, 이제는 주식이 기본이 뭐냐 하면, 하한가를 가고, 점 하한가를 가면, 최소한 7만원은 못 갑니다. 그것도 최소한입니다. 왜냐하면, 두 반의 하종은 반토막을 만들기 때문에, 못 갑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면, 우리가 예전에, 항상 어떤 주식을 갖고 있을 때는 과거 사례를 좀 돌려볼 필요가 있어요. 네이처셀의 주가가 보면 여기서 하종을 맞습니다. 거의 또 지금 물론 이제 내용을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이번에 뭐 HLB에서 한던 리버스 알라집의 유효성 평가에 대해서 내용은 다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주가는 어떤 상황이든 간에 이렇게 점 하한가를 만들어지면,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주식이 올라오려 그러면은 결정적으로는 누가 매수를 해야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 쉽게 말해서 HLB의 주가가 향후에 뭐 5만원, 6만원이 가려면 중요한 게, 여기서 만약에 성공을 하든 어쨌든 간에 매수가 돼야 되는데, 그건 가장 기본입니다. 어떤 뉴스가 나오더라도 매수가 돼야 됩니다. 누군가 사줘야 주식은 올라가죠. 근데 이런 주식은 안 삽니다. 죄송하지만. 돌발 악재라고 볼 수가 없어요. 메지온도 이제는 아무리 반박 기사를 내도 나름 주가를 작업을 한 주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약 바이오 회사들은 대부분이 전환사채라든지 이런 걸 많이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짧게 말씀드리면, 최근에 불거진 게 사실 안트로젠이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안트로젠. 예, 안트로젠도 지난 기억이 맞다면 6월 17일 날 임상 실패설 때문에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주식은 앞으로 웬만하면 못 올라갑니다. 올라간 게 있기 때문에. 못 올라가요. 예. 그러면 메지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뭐 잠깐 등락을 보였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여기는 못 갑니다. 뭐 아까 몇몇 차트를 비교해 보셔도 글쎄요. 어떤 초강력 재료, 예를 들어서 셀트리온, 바이오주가 주도가 돼서 다시 뭐 셀트리온이 30만원 간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관련주가 가지 않는 이상 못 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머릿속에 안트로젠, 메지온, 그리고 엔지캠 전부 다 임상 실패설이 돌았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HLB, 그러면 헬릭스미스도 이제는 불락한 거죠. 바이로메드도. 물론 오늘 많이 빠진 거는 오늘 유상증자 권리락입니다. 근데 어쨌든 헬릭스미스도 말이 바이로메드인데 주가가 무려 여러분 보시겠습니다만은 8,000원짜리가 30만원 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를 부인할 수가 없고, 또 하나가 제 기억이 맞다면 2016년대도 대규모 유상증자를 단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헬릭스미스의 주가도 이제 너희들이 조금 14만원대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어요. 실권을 방지하기 위해서. 근데 결정적으로는 내려옵니다. 헬릭스미스도 시장에는 부담이 됩니다. 그럼 한 가지 남아있는 주식이 있습니다. 신라젠도 올해 3분기라고 하는데, 신라젠은 이제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지금 다 나가리 됐는데, 삼상에서, 또 삼상에서. 보통 바이오가 삼상까지 가면 거의 뭐, 마지막에 이제 고무 그 기간은 10년 이상이 걸리죠. 근데 삼상 가서 나가리 되면 거의 어렵다 봐야 됩니다. 코롱의 이슈 자체도 상당히 지금 시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많이 뭐 어제 보니까 유튜브에 HLB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제가 어젯밤에 좀 어줍지 않게 적으려고 하다가 일부러 안 적었습니다. 네. 이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하면, 코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 일단은 반대로 생각하면 무역협상이고 뭐고 나발이고 간에 코스피는 무역협상의 결과에 따라서 바로 슈팅이 날 수도 있고 잠깐 눌림 올 수도 있습니다. 21선까지는. 이 영상은 6월 28일날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지금 보이는 그림은 갈까 말까 눈치보기죠. 61선이니까. 어느 정도 부분 합의가 나온다든지 연장이 되게 되면은 안도랠리가 나오겠죠. 근데 다시 뭐 불발이 됐고 지난번 하노이 회담처럼 트럼프가 자리를 팍 차고 나오거나 그러면
최소한 21선은 깰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한 2007, 80까지는 열어두고 있습니다. 근데 코스닥은 사실 이제 그거랑 상관이 없어져 버린 상황이 됐죠. 그래서 조금 요약을 하면, 일단 제가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봅시다. HLB는 이제 10위권 밖으로 밀렸기 때문에 지수 영향력은 또 빠지면, 월요일날 또 빠지면 계속 이제 순위가 뒤로 밀립니다. 그죠? 그럼 지수 기여도는 떨어지는 거죠. 신라젠도 마찬가지고, 헬릭스미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결정적으로 코스닥 지수의 반등 속도는 생각보다 더딜 수가 있습니다. 더딘 거하고 계속 내려가는 건 다릅니다. 일단 더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등이 좀 더딜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코스닥 ETF, 코스닥 150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은 과매도 국면인 건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코스닥이 0.7% 하락하면 이건 레버리지니까 1.4% 하락해야 되는데 지금은 3.6% 하락해버리죠. 2.6%. 그 말은 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코스닥 지수보다 레버리지의 하락률이 더 크면 제약바이오가 많이 빠진 거고, 또 반대로 상승을 할 때 코스닥 지수 상승률보다 이 ETF의 상승률이 크면 제약바이오는 상승한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코스닥의 급격한 하락은 제가 생각할 때는 완충될 겁니다. 일단은 ABL이 이제 점 하를 갖고, 예를 들어서 헬렉스미스도 오늘 얻어맞았고 레지온처럼 이런 차트가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급락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런 과정이 나옵니다. 주식은. 그래서 뭐 신라젠도 마찬가지고, 오늘 대부분 이제 어제 한방 얻어맞고 오늘 아침에 때린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고 봅니다. 뭐 ABL 바이오든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셀리버리든 제넥신이든 젠백스든 어느 정도 이제는 그 품의 속도는 진정이 될 겁니다. 진정이 돼. 그걸 좀 첫 번째 포인트를 잡으시면 되고, 다만 그래도 걔네들의 비중이 아직은 상위였기 때문에 코스닥의 반등 속도는 조금 더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코스닥이 좀 더딜 수 있겠구나 그걸 생각을 하시고, 다만 월봉에서는 네. 왜? 코스피는 여기 있고 이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 보시면 이거는 시장 리스크였죠. 지난해 10월달은 시장이 확 빠지면서 무역 분쟁 뭐 격하. 근데 이번에 내려간 거는 네. 어떻게 보면 개별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요 밑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제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에 뭐 네펫은 안 빠졌군요. 예. 뭐 5G가 됐든 간에 이것도 어차피 쉬어야 되고 다른 종목들도 같이 빠진 게 많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하나 더 볼까요? 예. 지금 코스닥 종목들 보는데 뭐 수소차 이런 건 어차피 테마주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바이오가 아닌 친구들은 뭐 오늘 좀 CI에서는 개별주입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어제까지 좀 같이 빠졌던 부분, 그거는 좀 진정이 될 거라 봅니다. 예, 진정이 될 거라 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뭐 앱콜론이 됐던 뭐 많은 바이오주들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하락의 속도가 좀 완만해질 것이다 그리 보고, 또 하나가 시장이 전체적으로 죽는 장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죽은 장이 아닙니다. 코스닥이 지금 보이는 지수가 죽었이 맞긴 맞는데 이제는 그거는 곧 바이오 쪽으로 좀 제껴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반대적으로 바이오에 대한 투심은 어느 정도 극한 경우는 저는 지나가고 있다 봅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의 하락 속도는 완만해질 겁니다. 자, 지수의 하락 각도가 완만해지게 되면 특히나 이제 사실 어제 같은 경우는 임상하는 바이오가 다 빠진 거거든요. 물론 이제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제약 바이오는 임상만을 진행하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게 아닌 뭐 바이오 헬스케어도 있고 상당히 많습니다. 어제는 이제 바이오가 빠지니까 뭐 바이오도 빠지고 같이 빠졌는데 제가 볼 때 이거는 이제 아마 제자리 찾기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계속 강조드립니다만은 뭐 제 생각으로는 셀트리온이 됐든 간에 아니면 뭐 삼바가 되든 아니면 다시 뭐
제넥신이든 뭐 어떤 젠백스든 이런 주식이 다시 주도주가 되기 전까지는 네, 바이오는 웬만하면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미 차트가 꼭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을 안 해도 기본이 월봉이 원봉인 거는 웬만하면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면 월봉이 원봉이 아니고 월봉이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보다 강한 것만 해야 됩니다. 이게 주식의 기본이죠. 제약바이오는 지수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수를 갉아먹는 섹터입니다. 지수보다 강한 섹터. 뭐 당연히 IT가 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시간이 좀 길어지긴 했는데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우리가 보통 이제 차트 분석을 하긴 하는데 노파심에 제가 그냥 이거를 너무 부정적으로 보일 것 같아서 좀 영상을 제작을 했고, 물론 ABL 바이오나 이 애들은 다 HLB나 뭐 헬릭스 미스나 다 부정적인 건 맞습니다. 어차피 이 친구들에 대해서는 투자 의견을 잘 내지 않습니다. 내지 않고, 그래서 한 가지 이제 이번에도 한 가지 몇 가지를 좀 기억을 해야 돼요. 뭐 코넥스에서 몇 가지 조심해야 돼요. 코넥스에서 코스닥 상장, 이정 상장한 바이오. 이런 거는 뭘 조심하냐면 수급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파이프라인이 한두 개밖에 안 되는 거. 지금의 이제 HLB 같은 경우입니다. 파이프라인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임생을 진행하는 연구 과정을 말하는데 그게 한두 개밖에 안 되는 거. 그리고 우에 상장한 제약주들, 바이오주들. 우에 상장한 게 뭐 있죠? 뭐 나노메딕스라든지. 많죠. HLB도 우에 상장한 겁니다. 원래는 GRP라고 해서 해상용 광 파이프를 만든 회사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할 거. 이 3년 동안 주가가 5배면 5배, 10배 이상 올라가지고 그리고 계속 늘어지는 거. 대표적인 게 뭐죠? 네, 신라젠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앞으로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가장 때묻지 않고 또 반대로 봤을 때 만약에 어쨌든 간에 무역 협상이 어쨌든 됩니다. 되든 안 되든 이 키워드를 머릿속에 끼고 있을 거 아닙니까? 아, 무역 협상, 무역 분쟁은 악재다. 그럼 이걸 벗어날 수 있는 섹터는 벗어날 수 있는 섹터는 일단 정책주입니다. 정부 정책 아니면 기업 정책입니다. 근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 실적이 나와주면 더 좋습니다. 수소차는 이게 아니죠. 수소차는 이 두 개만 가지고 움직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5G라든지 5G는 정부, 기업, 그 다음에 실적까지 나와버립니다. 비메모리도 마찬가지죠. 삼성이 저렇게 대놓고 180조, 200조 투자한다는데. 최근에 카메라 모듈은 뭐 정책까지는 아닌데, 그리고 이제 기타 개별주들입니다. 개별주 중에서도 실적이죠. 또 하나가 이제 7월입니다, 여러분. 당장 이 영상이 제가 배부가 되고 확인하는 시점이나 아니면은 다음 주 장은 7월입니다. 7월은 또 뭐냐 하면 빨리 갑니다. 벌써 2분기 실적 이야기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이오는 상당히 다 모든 게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좀 참조하시고, 좀 쉽지 않은 장입니다. 쉽지 않은 장이고, 다행히 이제 코스피는 제가 버틴다고 합니다만은 또 7월 달에 트럼프가 어떻게 액션을 취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일단 보이는 그림은 상승이요. 여기서 만약에 시장이 실패를 하게 되면 보통 여기서 멈추질 않습니다. 거의 이까지는 내려옵니다. 한 대략 한 6, 70포인트는 열어두고 있고, 다만 코스닥은 바이오주의 좀 심한 왜곡이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좀 심하다 보기 때문에 약간의 이런 장을 그립니다. 빨리 올라갈 수는 없지만은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다. 그 근거는 6월 달에 월봉이 그래도 60%에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코스닥에 대해서 제약바이오는 조심하는 건 당연한지인데 전체적인 투심은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않았으면 한다. 이게 저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성공투자 하시자고요. 감사합니다.